네, 자 오늘 3부 그 유산함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저희도 뭐 사실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앉아서 또 유산함님 뵙는 건 처음인데요. 지금 유산함님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희 개장전 시황 또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유산함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드린 건 처음이네요. 네. 아유, 저도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예. 네, 미국은 뭐 별일 없으시죠? 아, 미국은 아마 좀 이따가 뭐 폭풍이 온다라는 얘기 빼고는 그래요? 잠잠하게 날씨 빼고는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최근에 뭐 시장이 좀 부동산 이슈 때문에 중국 부동산 이슈 때문에 좀 좋지 않은데, 자 오늘 뭐 개장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다뤄볼 생각인데요. 네. 오늘 이미 주요 스케줄들은 사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와 비슷하게 그리고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제조업 관련해서는 최근 계속해서 침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몇 달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필라델피아의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높은 모습 그리고 사실상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이 나와주면서 제조업 활동 관련한 수요가 다시 또 높아지기 시작했음을 특히 최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들을 보신다면 재고가 굉장히 위험하게 낮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금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또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제조업 관련한 회사 관련해서는 드디어 다시 또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한 지표에 관련해서 사실 좀 이따가 연준의 회의록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소프트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필라델피아의 고용률 자체도 사실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 원래 예상이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사실 마이너스 6에 가까운 모습이 나와주면서 고용률 자체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지표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반대로 임금 상승 관련해서 마이너스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실업률 자체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지표가 예,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예, 과거에는 뭐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터지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소식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회의록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연준의 회의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연준이 아니라 10년물 금리가 사실 치솟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4.3을 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네. 종가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면서 사실상 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어제 장 중에 4.25라는 금리가 사실 2008년 이후로는 저금리 시대를 상징하는 사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좀 빌리면 저금리 시대의 막을 종결짓는 금리라고 표현을 많이들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4.25를 뚫고 사실상 방어선이 뚫리면서 4.3에 도달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는 지점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는 네. 연준의 회의록의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상방을 향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또 높아지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회의록 내용을 찾아보시면 비둘기적인 내용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7월 금리 동결에 이번에 올 FOMC가 아닌 7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몇몇의 인원이 과도한 긴축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금리를 너무 올렸고 이거에 대한 후행 효과로 인해서 과도한 긴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과도한 긴축과 언제 좀 덜하는 긴축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지 알아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여태까지는 매파적인 기조만 보였던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로 돌아서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윌리엄스 연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 2분기 이후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골드만삭스가 보도했다시피 조금 높게 보는 인원들도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최근에 뭐 중국 부동산 이슈 때문에 뭐 어떤
예를 들면 경기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의 움직였던 그런 좀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사실 경기 지표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진 않았잖아요. 몇 달 그쵸. 동안. 맞아요. 올해 상반기는. 근데 지금의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리가 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 관련한 부분들이 가장 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번에 피치 레이팅이 지적한 부분은 이겁니다. 너무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대로 대출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빌리는 가격도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은행들이 기초자산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높은 금리가 결국 부동산 쪽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동산 관련한 부분은 지금은 강세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아직까지는 건축주들이 잘 나가고 워렌 버핏도 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주식들 매입하기도 했지만 이번 8월 달 들어서 블룸버그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이번에 들어서 처음으로 건축 관련한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기초자산들이나 기초적인 은행들의 타격을 받게 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하반기 뭐 우리 시장 처음에 시작할 때 상고 하전에 뭐 상저 하고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상고 하저겠다. 그죠? 현재 좀 불안감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네요. 아, 참.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블루실드와 CBS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재 CBS가 장외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블루실드라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블루실드라는 주식이 결국 보험회사가 CBS를 드랍하고 CBS에 주던 혜택을 드랍하고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면서 아이고. 상대적으로 CBS를 이용하게 될 이용자들이 줄어들 거란 보도가 많았고 그에 따라서 CBS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요번에 그 13F가 나오면서 마이클 버리가 무슨 종목으로 샀나 좀 봤거든요. CBS를 사셨더라고. 저번 분기에. 네. 예, 아유 잘못 사셨네. 버리님. 예, 네. 버리님. 심심한 예, 네, 위로의 위로 말씀 전합니다.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텍사스가 테슬라의 충전 규격 NACS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텍사스에 존재하는 보조금 40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를 꼭 충전 단자에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테슬라가 장외에서 소폭 상승하는데 예.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충전 규격인 NACS를 어느 정도 군단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사용자들과 많은 회사들을 모집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는 NACS의 도입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 충전 단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현대차는 저게 좀 다른 단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국내에서 현대기아 차들이 앞으로 뭐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충전 단자에 대해서 뭐 일부 일단 저는 예. 네네네. 저는 일단 사실 테슬라의 단자가 다른 단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주변에 사람들이 쓰는 걸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충전 속도도 좋고 그리고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게 충전 단자가 다른 곳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이나 동북 약간 뭐랄까요? 일본간이나 아시아권에서 사용하는 충전 단자가 기본 사이즈가 보통은 NACS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실 충전 단자가 기본이다 보니까 이미 충전소들이 NACS 규격보다는 다른 쪽 규격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사실 그 이유 자체가 원래는 테슬라가 자신들의 충전에 대해서 특허를 냈었어요. 충전 단자가 NACS라고는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전까지는 특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고 사용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단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얘네들이 이름을 NACS 북미 규격으로 바꾸고 나서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무료 공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그룹들이 늘어나게 된 거라서 예. 사실 그 전부터 개발하고 있던 전기차들은 이 모델을 사실 도입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테슬라가 애플을 보고 베꼈네. 맞아요. 예, 그 충전 단자 가지고 괴롭혔거든요. 늘 괴롭혔어 저를. 맞아. 예, 그래서 테슬라가 아이고 우리도 똑같이 가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어쨌든 예.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미국 채권을 뭐 지속적으로 판매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어제자 뉴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어제자 기준으로 사우디가 미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더불어서 사실 오늘 나왔던 뉴스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너무나 높은 금리가 사실상 YCC 완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사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제자 연준의 회의록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환경 자체가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리를 3.5% 정도 상승시키기도 했고 일본 같은 경우 YCC 완화를 뭐 간접적 0.5% 가량이나 완화시켰고 사실 아르헨티나는 이제 기준금리가 115%죠.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준금리가 현재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예. 이 10년물 금리다. 미국도 사실상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계속해서 갱신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금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지 미국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채권에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미국 채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파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네. 현재 채권에 대한 발행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고금리 기조 10년물 금리가 좀 높은 기준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금리가 좀 유지가 되면은 뭐 미국 시장이 그래도 계속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채권도 채권이지만요. 저희 스노우와인님께서 저희 유사나님의 더듬이 머리 볼수록 매력이다. 이거에 되게 꽂히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가 지금 이제 머리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더듬이 어디 갔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저희가 이제 한번 넘어가면서 저희 또 IBM, 마이크로소프트 맞나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의 어떤 생성형 AI 또 협력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게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거는? 일단 마소가 IBM과 같이 생성형 AI가 도입되는 속도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둘이 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둘 사이에 있는 손님들의 고객 명단을 통해서 사실상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 관련해서 조금 요즘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정확하게 뭐 디테일한 내용이 발표된 건 아니고 둘이서 협업을 하겠다 정도의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AI가 이제 미국 트렌드, 뭐 메가 트렌드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상반기 때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줬고 빅테크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내가 한 5년 10년 묶어두고 갈까 AI AI 무조건 올 것 같고 또는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데 최파고님은 AI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켜봐야 되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산업의 트렌드를 큰 틀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장기 투자자에게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6월, 7월까지만 봐도 다소 가격 과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미국 10년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한비적인 조정을 저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좀 못 늘렸던 분들이라면 뭐 지금 인공지능의 핵심 종목들은 일부 편입해도 되는 시기가 아닐까. 오히려? 네, 오히려 좀 건강한 비중을 늘릴 조정이다?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개별 종목으로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런 뉴스들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 어떤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개별주 소식 관련해서는 지금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오펜하이머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엑손 같은 경우는 미주호 투자은행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그리고 목표가가 131불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어닝 발표되는 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사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고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소매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월마트가 오늘 어닝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 월마트의 어닝이 사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장전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건 일단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말씀드릴 성적이 굉장히 나왔는데요. 예.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 양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사실 원래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는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가이던스 자체도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 그리고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월마트가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장 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건 뭐 같고요. 예, 그리고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사실 글로벌 경기가 약간의 좋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월마트 개인 혹은 다우지수 혹은 경기방어주로 본다면 사실 지금 당장 경기방어주 성적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자 타겟도 그렇고 TJmax도 그렇고 요즘 소매 판매점이 실적들이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월마트도 사실 저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지금은 아직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과도한 선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월마트가 최근에 제가 그 가치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고점을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조정을 주는데 네. 올라가더라고 이게 계속. 뭐 코스코도 마찬가지고, P&G도 거의 뭐 정고점 가까이 왔고, 이게 이제 또 하반기에 뭐 이어질지 한번 같이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이 있죠? 네, 그리고는 시스코라는 기업이 시스코, 어떻게 보면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가질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EPS와 매출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사실 예상치보다 낮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치보다 낮은 가이던스, 그리고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주는데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장 전에 2.2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스코까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는데 프리마켓은 올라가고 있네요. 얘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처음 저희 유산아님과 또 방송을 했는데 네. 뭐 한번 이제 스튜디오 한번 오셔야죠. 제가 한국 들리면 꼭 한번 스튜디오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주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일단 저희 유산아님은 또 이제 바쁘시니까 예, 또 가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장 마무리 좀 하면서 저희가 개장을 한번 같이 맞습니다. 종은 한번 쳐야 됩니다. 제가 네, 종 오늘 치고 가야죠. 계속 제가 손목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종은 무조건 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유산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유사남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이거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네. 새롭네요. 예. 오늘 오랜만에 앉으신 거 어떤가요? 저는 사실 저는 최파고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게 더 좋고, 예, 이거 뭐 이제 안방에 왔다 하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예, 안방에 왔다 하면 혼날 것 같고, 네. 좀 익숙합니다. 네.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 늘 계셨던 분들, 이메너리님, 뭐 지hin님, 뭐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또 오늘은 또 G마스터님께서 네. 또 손수 또 여기 찾아주셔가지고 또 꽃도 선물해 주시고, 아 정말요? 예. 네. 너무 최파고님 감사합니다. 또 같이.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사실 2주에 한 번씩 이제 코너에 오지만 예. 패널과 이제 사회자석의 차이가, 패널로 오면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사회자석에 딱 앉으니까 이제 이지희님 또 스노우 화이트님 전해준 반가운 인사들 이렇게 다 보니까 네. 정말 같이 앉아 있는 느낌. 그러니까요. 패널로 나오면 혼자 앉아 있는 느낌인데 어. 사회자석에 앉아 있으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3,000명 넘으셨어요. 어. 네, 3,0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어장 관리한데. 네. 오늘은 좀 관리하겠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한번 관리하겠습니다. 어장 좀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그 메타박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오늘 수많은 별명들이 나왔어요. 아이고 막. 네, 메타박이 왔다. 예. 박종철이 왔다. 제가 오늘 여기다가 사실 뽕을 여기다 이렇게 좀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어. 네. 예, 메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예, 뽕 차도 되지 않나 네. 그럴 땐. 메타가 올라가고 지금 많이 신수가 환해졌어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에 또 까먹을까봐 일단 종을 먼저 칠까요? 종은 이제 잠깐만요. 쳐야죠. 예, 네. 종은 일단 쳐야지. 저희 이 거의 6개월 만에 치는 종이죠. 이거 하러 왔습니다, 제가. 네. 종 치러 왔어요. 예. 지금 아직 개장이 좀 몇 초 남았죠. 네. 예, 몇 초 남았는데
잠깐 쉬고 계셔도 됩니다. 네, 저희 개장 상황 맞춰서 종 한번 치고 네. 또 핀비즈로 개장 상황 실시간으로 저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죠 이 모습. 네. 네. 근데 여기 오래간만에 여기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사실 패널로 앉아 있을 때와 이제 사회자석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패널로 있으면 뭔가 내가 오늘 준비한 숙제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죠. 여기 앉으면 너무나 편하게 구독자분들과 대화 나누는 느낌이에요. 정말 같이 네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뭐, 네. 반가운 분들이 또 지금도 자리 지켜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희 도쿄 큰 누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뭐 미래 대표님, MK 주님, 앨리스 정님, 네 반가운 분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종 한번을 오랜만에 친구가 힘줘서 제대로 한번 아, 쳐보시죠. 네. 자, 종 가겠습니다. 아이 종소리. 야, 이거 뭐 약간 아 괜찮아 오늘 힘 좋았어요. 괜찮았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야, 네, 이 정도 합격이죠. 네 오늘 박종철 야, 성공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연습했는데 또 새롭네, 이게 네. 진짜. 야, 참. 개장 상황 같이 한번 보시죠. 예, 개장 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은 지금 현재 지금 이게 개장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S&P 500이 0.34% 상승했고요. 네, 다우는 0.21%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44%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 사양이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나스닥이 이제 1% 넘게 빠졌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음. 오늘은 그래도 뭐 소위 얘기하자면 뭐 기술적 반등이 이제 좀 시작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장 다들 아시죠?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예, 여전하구만. 아이, 여전하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소목 스냅 아주 좋았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네. 만족합니다 오늘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네. 일단 요즘 이제 시장 보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 게 사실 올해 상반기 장이 정말 좋았거든요. 예. 이제 메타방님의 메타도 그렇고 또 장비디아의 엔비디아 뭐 사실 테슬라 대부분의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네. 뭐 저점 대비 거의 300% 오르는 구간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의 조정이 꽤나 거칠게 이루어졌죠. 네. 뭐 엔비디아는 사실 워낙 AI 핵심 주도배가 조정폭이 크지 않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0불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20불 초반까지 빠져서 거의 한 30% 가까운 25% 정도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과연 이미 고점을 확인했고 이게 추세가 꺾이는 건가 아니면 조정버그 시장에 다시 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답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가지 팩터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단이 어디에서 확인된 거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금리 자체가 성장주들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상보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조정을 마무리하는 지점은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이 어디에서 꺾인지를 확인해야 시장은 다시 원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는 아까 전 장혜성 지점장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 규모의 악재는 아니라고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저도 많이 사용하지만 위기의 패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중국 부동산처럼 여러 번 언급됐던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회색 코뿔소가 저기 멀리 있는데 멀리 있던 애가 우리한테 와서 다가와. 박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알고 있던 애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있고 그리고 블랙스완형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 위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건데 과거의 리스크 패턴은 블랙스완형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색 코끼리는 실제 실현되지 않은 회색 코뿔소, 네. 회색 코뿔소가 실현되지 않은 많은 이유. 코끼리도 무서워요. 코끼리도 코끼리와 코뿔소 둘 다 위험하니까. 네. 둘 다 쓰세요 그냥. 회색 예. 코뿔소가 위험한 이유는 예.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이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어느 정도 통제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고 있지만 중국발 부동산 문제가 중국 정부의 컨트롤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보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지만 많은 뭐 금리 스프레드 지표나 아니면 환율이나 여러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땐 아직까지는 그게 글로벌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의 파괴력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그 정도로는 보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다. 그럼 아까 사실 그
중국발 이 리스크도 뭐 장기 불황으로 가면 미국 시장은 괜찮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행입니다. 저희 한번 맵을 한번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랜만이네요. 제가 예,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제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맵을 못 봤는데 맵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아까 유산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시스코, 네, 현재 네, 3%, 3.75% 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노칩스 마찬가지로 2.84% 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종목들이 뭐 구글도 지금 1%대 상승, 테슬라와 메타가 내가 또 왔다고 메타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예, 0.38% 빠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직 에너지 쪽에 좀 큰 에너지 섹터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가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그 외에는 아직 뭐 그렇게 두드러진 예, 그런 종목은 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뭐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메타나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아우, 그래도 아름다운 차트예요. 제가 어디서 팔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네, 어디서 파셨습니까? 저요? 여기. 저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팔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야, 뭐 하냐? 이제 시작인데. 저는 이게 고점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10개월을 기다리고 이걸 제가 10개월을 여러분과 기다리고 제대로 못 먹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또 내일 또 하루가 남아 있는데. 내일 저희 불금쇼입니다. 내일. 네, 사실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제가 수요일을 상당히 강하게 갈 예. 예정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오늘 사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 저에게 좀 물어봤던 질문들 몇 개 적었어요. 네. 예. 오늘 의사 같다. 저는 오늘 사실 트로트 가수 일로 왔는데 의사라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제 어떤 분이 박스피 어때요? 박스피. 박스피. 제가 진짜 혹할 뻔했어요. 박스피에 진짜 혹할 뻔했는데 또 어떤 분은 제롬 박월. 여기까지 왔어. 미국식으로. 센스. 예. 그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박월 제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예, 아쉽지만 얼굴 좋아졌다. 예, 오늘 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타 방송에서는 늙게 보이냐? 제가 여기서는 좀 젊게 보이고 여기가 조명이 좀 세요. 이거 조명이 좀 셉니다. 예,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인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벌써 10시 40분. 저희도 이제 집에 가야겠죠. 예, 그래서 내일 저희 금요일 날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두 명은 오랜만에 온 이 자리를 또 반겨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사실 행복합니다. 네, 너무 채팅창만 보고 있어도 미소가 지어져요.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저희 내일 또 오랜만에 와서 그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네. 내일도 저희 좋은 진행하고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박로이입니다. 박로이. 네. 제 아들 이름. 예. 자, 내일도 이거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내일도 뵙도록 정성들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